자, 봅시다. 여기 8쪽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따졌을 때 요 기준일 거야. 그러니까는 문제를 봤을 때 우선은 보통 15줄 이내라고 여기 써져 있지. 그지? 했을 때 아마 15줄 이내야. 요거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번과 2번이 있으니까는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이걸 길게 쓸 건 없어. 15줄 이내는 최대한 요약을 해도 되는 거거든. 오히려 17줄에서 25줄이 이게 굉장히 길어야 돼. 근데 너무 이 줄수에 맞출 생각은 너무 하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연습이 돼 봐야 되는데,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넘어가 볼게. 그러면은 15줄 이내가 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뒤로 가보자면은 요 얘기지.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땐 이 답안이 모범 답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길어.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충분히 15줄 이내가 되는 건 맞잖아. 1번하고 2번을 봤을 때.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거에 가깝게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식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채점 기준을 다시 볼게. 여기 있어. 선생님이 올려놓은 거에 아마 있을 거야. 잘 봐. 여러분이 했을 때 있잖아. 우선은 하인 문항인데 점 P에서의 포물선 접선과 접선식을 반드시 구해야 되겠지. 표기하고 준선과의 교점 Q를 구한다고 했잖아. 네가 간단하게 접선의 방정식만 교점만 한다면은 절대 15줄이 나올 수가 없어. 그지? 하는 과정이고, 요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상중하로 나눠지는데, 자 봅시다. 1단계를 올바르게 썼다. 그러면 이게 하라고 했을 때 이 F가 되는데, 중정도를 볼게. 보통 애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여기에 많이 속해. 여기에 많이 속하면은 과연 동국대 논술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근데 이 중에서도 또 최저를 맞춘 학생들을 위해서 또 뽑겠지만은, 그지? 근데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을 거야. 최대한 동국대가 최저가 있고 최저만 맞추면 어느 정도 합격선은 된다. 웬만큼 쓰면. 근데 이제 그 말은 약대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있잖아. 요 상을 보다면은 요 상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 A하고 S. 이게 특이지. 보통 요게 S를 많이 맞으면은 이제 장학금을 받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봅시다. 이 A라는 건 4단계까지 보였으나 논증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라고 나왔지. 아, 이게 그러니까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그 이유나 이런 걸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채점자를 이해할 수 없게끔 해주면은 점수가 적어진다는 얘기야. 오히려 여기를 볼게. B점 B단계를 보면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모두 보였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그런데 최소값을 구하고 피해자표를 구하지 못했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중이라는 건데 답을 못 구한 거 아니야. 과정은 어느 정도 1, 2, 3단계 있을 때. 그지? 그러니까 이 주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동국대가 지금 논술이 세 문항이 나온단 말이야. 충분히 시간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 90분인데 빠듯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한 문항당 25분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문장 구성인데 잘 봐봐. 그래서 여기서 1단계, 4단계에서 모두 보이고 논증이 매끄럽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S점이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세 문항을 다 A를 맞으면 좋지. 근데 세 문항 중에 한 문항을 좀 못 풀 수 있어. 중을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다른 문항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이제 질문은 조금 이따 보는 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봅시다. 여기서도 아마 반드시 좀 쓰잘데기 없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 초점까지 해줘. 준선까지 해줬어.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말도 있어. 접선의 방정식 하나를 구하는데 보통 되게 많이 가잖아. 그제? 이런 것들을 써주고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걸 봐봐. 접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요것만 딱 썼을 때는 그 줄수가 나오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채점자가 봤을 때 남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그리고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은 포물선 공식을 외워서 했잖아. 이건 상관은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해주고 조금 더 논리적 정연하게 해주면서 마지막에는 꼭 결과는 따라서 이걸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또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문장 구성이 아주 철저하게 이거에 따라갈 수는 없고 뭐뭐 인부로 뭐뭐이다 뭐뭐에서 뭐뭐로 이런 식으로 가고 마지막에 결론은 답을 한 번 더 써줘.
요구사항에 맞게 따라서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 만약에 수학적 용어를 쓴다. 예를 들어서 사이값 정리를 활용했다. 생략하지 마. 절대 생략하지 마. 사이값 정리를 활용한다. 그리고 답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시문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우선은 이해하고 지금 할 거에 질문이 있어? 머리에서? 이거,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자체에 대한 질문인데, 응. 문제 1에서, 응. 잠깐만. 1-1에서, 문제 1에서. 1-1에서, 응. 그러니까 1-2? 1-1이요. 1-1에서. 1-1에서 응. HQ의 길이하고 선분 응. FQ의 길이를,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치, 그치. 근데 이게 채점 기준에서는 응. 이것이 같음까지 보여야 된대요. 채점 같음까지 보여, 기준에서는 네, 채점 기준 같음까지 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게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채점 기준에서 뭐였다고 그랬지? 채점 기준에서 어. 선분 HQ와 선분 FQ의 그 길이가 응. 같다고, 그러니까 같음을 명시를 해놨어요. 응, 응, 그러니까 답안에서는. 응.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같음을 증명하시오 같은 것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어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응.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굳이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응, 고려를 해서 이거를 문제를 써야 되냐? 응. 아니면은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니 안 써도 되는 건가? 이게 조금 아, 그 궁금해요. 얘기를 물어보는 거구나. 네. 우선은 만약에 이제 이거를 볼게. 지금 이 예시 답안을 가지고 보면은 줄수가 몇 줄 나오지? 15줄, 14줄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근데 요 자체는 원래 따지면 우리가 글로 쓰는 것보다도 더 많아. 줄수가. 그렇겠죠. 그지? 15줄을 넘어가. 보통 20줄 넘어갈 거야. 근데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 이렇게까지 이 답안으로 작성하게 된다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있지도 않아. 예를 들면 옛날에 동국대가 말 그대로는 저기였거든. 원고지로 했었는데 이과 애들한테 굉장히 이게 불리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증명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최대한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구하시오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구하십시오야. 그러면은 과연 그것까지 증명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걸 더 쓴다고 감점은 전혀 없어. 수리논술은. 안 써서 감점이지. 그지? 안 써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만은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만큼의 줄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굳이 이제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만 어떤 이유건 제일 중요한 건 구할 때 어떻게 해서 풀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줘야 돼. 증명은 만약에 이거를 논하시오. 그지? 또는 서술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증명 문제면 반드시 그건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안 써도 된다는 실질적으로 이 얘기네요. 네. 대학에서 달아놓은 답안은 20줄이 넘어가. 그런데 최대한 우리가 쓰는 건 15줄 이내니까는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너무 많이 넘어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명하는 거나 논하시오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만 구한다 이런 부분은 식전개하고 어떤 방법인가 이것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딱 아예 그 증명까지 없어지면 이게 거의 15줄 나올걸?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음. 보통 대학에서 답안을 굉장히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많이 나름대로 자세하게 과정은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보여주는 한 예야. 그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논리적 서술이 반드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A, B, C, D 해가지고 상중하 상에만 들면 되는 거거든. 또 다른 거는 어, 이거 지금 다른데, 모의에서는 없어? 예, 모의에서는 딱,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소값을 구하고 했는데 보통 이 문제 중에서 1번이 있고 2번이 있잖아. 네, 근데 이제 1번에 몇 줄, 2번에 몇 줄이 이렇게 없고 이렇게 통으로 나왔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거기에 맞아요. 대해서 너무 구애를 받지 말라고. 되게 애들이 그러면 여기서 한 만약에 하더라도 한 뭐 7줄, 여기 7줄 이렇게 따지는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 보통 동태 답안도 여기서
장황하게 들어가고 여기는 간단하게 들어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새끼 논제고 뒤에 게 어미 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는데 조금은 더 보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런 확률 통계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답안을 봤을 때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는 굳이 내가 여기서 한번 핵심은 잡아줘 볼게. 뭘 잡아줄 거냐면은 여기서 어떤 것이 들어가고 해야 되느냐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이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봤잖아. 네.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장에서 봤을 때는 접선을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거는 그렇지. 나에서 같이 재심은 뭐에 있다는 거는 요거는 반드시 활용해 줘. 재심은 뭐를 활용했다는 거. 그래서 나에서와 같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뭐 이게 필요한 게 아니지. 이게 필요 없고 여기다. 여기가 아니네. 잠깐만. 그러니까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요거를 다시 요약한다면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지? 그 네. 다음에 접선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준선을 대입하여 막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여러분. 굳이 요럴 거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걸 들어가면 돼. 포물선의 초점. 준선은 요거. 간단해. 포물선의 방정식도 이것까지는 나와도 돼. 그러면은 뭐 접선에 대입하여 한다고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p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얻어주는 게 좋고 교점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근데 음. 굳이 이것도 최대한 생략하면은 진짜 간단하게 생략하면 한 줄이지. 그렇지만은 적어도 한 줄은 안 되고 두세 줄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 뭘 대입했다 일일이 문장 구성은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뭐뭐에 대입한다. 식을 간단한 계산식은 빼도 돼.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풀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줘야 돼. 그지? 그런 얘기를 가지고 갔을 때가 가장 좋거든. 그러니까 이걸 진짜 요약하면은 네 줄이면 끝나는 거야. 세 줄이어도 돼. 근데 이거를 과연 그렇게 했을 때는 동국대는 과연 논리적 점수를 보는 거에서 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포물선 위에 점이라는 거 분명히 해주고 그 다음에 점 Q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사이의 거리는 요거이다.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우선은 동국대는 지금 약대하고 보통 대학에서 지금 약학이 처음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당황해. 모의를 보통 약학과 자연으로 나눠 가지고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 그지? 이게 이게 저도 보니까 어. 이게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성균관대나 딴 데처럼 그러니까 음. 자연 1, 2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같은 시험지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오래 몰라. 왜 그러냐면 동국대가 지금까지는 한 문항으로 계속 갔었어. 근데 이 모의에서 지금 나온 거에서도 보면은 경희대건 이런 언급은 안 했어. 유일하게 따로 낸 데가 고려대 세종하고 부산대. 그지? 논술 전형에서 성대 같은 경우는 원래 원투가 나눠져 있는 건 사실이야. 왜냐면은 투 같은 경우 뒤로 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 예를 들어서 미래자동차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지 반도체 융합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글로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난이도가 올해 동국대도 그렇지만은 자연계하고 똑같이 과연 갈까? 그건 아니고 조금 더 난이도는 높일 수 있어. 분명히. 그렇지만은 동국대는 요 유형을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하는데 의외로 동국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있어. 역대 거를 살펴보면. 올해 거 최근 거를 보지 말고 우리가 한번 보자면은 그게 이제 뭐냐. 여기까지는 의외로 지금 올해 모의하고 작년 기출을 한번 봤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약대가 없는 거여서 만약에 이제 보통 되게 이렇게 있어. 문항이 1, 2, 3이 있다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문항 1하고 문항 2는 공통 문항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문항 3만은 따로 가는 거야. 음. 약학으로. 그 다음에 자연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경향이 되게 커. 보통 아주대나 이런 데도 의대가 보통 그렇게 가거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문제들이 의대 문제라고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야. 가장 쉽다고 보는 게 경북대나 가톨릭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건 경희대 같은 경우. 근데 그렇지.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쉬운 대신에 채점 기준이 엄청 빡빡하잖아요. 그렇지. 자연계 말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많이 노가다 뛰어야 돼. 계산이 장난이 아니야.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부산대도 그렇지만은 지금 우선은 봤으면은 역대 그 동국대학교 내가 나눠준 거 있잖아. 몇 네. 번이냐면은 찾아볼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은 봐줘야 되는데 2022 모의하고 2022 수시는 다 봤지? 네, 봤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묶어놓은 게 있어. 아마 요거는 지금 빼고 갈게. 얘네들도 조금 풀어봤는데 저는 오히려 1번이 가장 어렵던데요. 응? 이거 선생님께서 이거 주신 거요. 이거 응, 응. 1번이 가장 어렵던데요. 미적분하고 확통은 오히려 요거? 네, 수학 기초? 네, 얘가 가장 어렵던데요. 이게 되게 이게 있어.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로 자연계 학생들이 왜 1번을 어려워하느냐 그 말을 얘기한다면은 우선은 그거야. 바로 요거야, 여기야. 수학의 기초 있고 고일 수학 있지. 이 고일 과정들이 잘 안 돼 있어. 너만이 아니라 다른 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고일 수학이 나오면 너무 어려워해. 거기에 있잖아. 집합과 명제가 나오면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비슷해.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아마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증명 문제거든. 대표적으로 가장.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사선 정리라는 거. 신발끈 정리. 안 들어봤어? 몰라요. 몰라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잘 들어. 이게 만약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알지? 네, 그건 알아요. 근데 사선 정리해가지고 절대값 해가지고 서로 거꾸로 갖다 붙이는 거 알아? 이렇게?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야? 네, 왜 처음 들어봤어? 네. 보통 애들 아는데 이렇게. 아니요, 요거야. 예, 예, 일단 그래? 그러면은 요거 자체를 우리가 증명하는데 기백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다양하게 증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요게. 그런데 이제 사선 정리는 기본적으로 보통 지금 지역이 어디야? 여기 어. 인천이요. 아, 인천이야? 선생님 그 인천에 있는 저기도 나가는데 중앙 NSC. 오. 사선 정리가 이제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걸 얘기해 줄게. 동국대 논술에서 가장 저기 한 거는 만약에 이 부분을 나왔을 때 이게 어렵다고 얘기했잖아, 보통. 근데 이제 좌표평면이 세점 이걸 푸는 애들도 있어.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 넓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공식을 이용하여 할 때 넓이를 구하십시오 그랬잖아, 여러분. 근데 네. 이것도 분명히 동국대 원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게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 맞아. 사선 정리를 알아가지고 저걸로만 딱 했다면 안 돼. 절대 안 되는데 일대인데 여기서 생각하려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평행이동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줬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ABC 세 개의 좌표가 있지. 그치?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를 원점에 맞춰버려. 평행이동에도 넓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하지.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넓이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고유수학에서 간다면은 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하고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있잖아. 여기서 밑변하고 높이는 어떻게 해? 보통 해줘. 바로 이게 증명하는 게 답안에 이렇게 나왔을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사선 정리를 증명한 거야. 사선 정리라는 걸 증명한 거야. 요걸 한번 보여줄게. 그지? 요걸 증명했는데 또 하나는 다른 것도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지만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갔다는 얘기야. 기백으로 갈 수 있어. 벡터의 내적으로도 풀 수 있다고. 보통 벡터의 내적으로도. 이 벡터의 내적으로도 사선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음, 그래서 어찌됐건 동국대는 그런 거가 예를 들면 구하십시오 했지만 그런 원리적인 증명하는 과정을 중시 여기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아까 처음에 질문했을 때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제? 굳이 그거에서 답만 쓰면 그 줄이 적다면 반드시 그런 부분을 증명하는 부분도 보여주는 게 가장 논리적인 거에서 점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선생님이 그러면은 여기다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는 답안에서 나온 걸로 보자면은 이게 그 얘기거든. 바로 사선 정리를 증명했는데 이게 어려웠다는 게 이거지. 그지? 봐봐. 아, 예, 맞아요. 이 그림.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갔느냐 했을 텐데 이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한 답안이야. 동국대 답안은 아니야. 근데 이 정도 적어도 이건 있어야 돼. 학생들이 이거보다 못하게는 안 가야 되고 이 정도 이상의 수준의 글자 수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줄수는. 이거는 최소한의 답안을 만들어낸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보다는 더 길어도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가더라도 평행 이동을 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사선 정리 증명이야. 사선 정리 증명인데 봅시다. 평행 이동했고 이렇게 갔어. 그지? 근데 이제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자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OP의 방정식은 딱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갖고 이것도 저 OP의 길이 갖고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자 봅시다. 요거는 빼도 돼. 3개짜리까지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거를 빼도 되는 게 왜 얘가 사선 정리냐면은 봅시다. 여기다 절대값을 갔을 때 A하고 B 이렇게 있어. 이게 X1이고 Y1이야. 그 다음에 C하고 D지. 요렇게 곱한 거야. 이게 하나의 공식이거든. 서로 반대로 곱해가지고 빼주는 거야. 그리고 0이라는 부분도 원래는 3개의 좌표니까 여기까지도 들어가야 돼. 0,0도.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빠지기 때문이야. 그러거든. 그래서 이거를 사선정리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보통 되게 애들은 알지. 사선정리의 증명. 이게 사선정리 증명을 간단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원점에 오도록 해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바꿨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곧바로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증명은 솔직히 필요 없어도 돼. 근데 이게 되게 필요하다는 건 맞아. 이런 공식으로 갔을 때, 그지? 아예 이걸 직접적으로 평행 이동해서 그냥 차라리 넓이 구하는 공식인가 평행 이동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해가지고 이걸로만 답안을 작성해도 돼. 이걸로만 답안 작성해도 충분히 줄수는 넘어간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이거는 왜? 앞에다가 선생님이 사선 정리를 증명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간단하게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제? 오히려 이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하려면은 요렇게 되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래? x2-x1과 y2-y1 이걸 차라리 치환해서 해야 되는데 그지? 한 예로 따진다면 얘가 A야 얘가 B야 얘가 C야 얘가 D야 이 계산해서 보통 애들이 하다가 조금 질려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할 때도 예를 들어 계산을 쉽게 하려면 치환해 가지고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걸 먼저 답을 쓸 필요는 없어. 1번이 아니라 요렇게 간 다음에 요거를 써준 다음에 요걸 치환한 다음에 간단하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니까 네. 조금은 더 동국대가 이런 증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나왔을 땐 답은 조금 줄수는 적어.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줄수를 딱 봐. 보통 15줄 이내면 충분히 그냥 어느 정도 써도 되지만 20줄이 넘어간다. 이건 좀 장황하게 풀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보자면은 동국대 문제 중에 좀 의외로 어려운 게 있어. 이거 다 살펴봤어? 예, 근데 얘네들은 되게 살펴봤을 유형화되어 때 이제 있고, 약간 원리적으로 갔을 때도 이거를 학생들이 이제 조금 요런 부분들이지. 근데 요거는 조금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지, 요거. 요건 어땠어? 3번은? 3번, 얘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 그지? 그러니까는 최대한 쌤이 준 답안보다는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은 3번까지는 갔는데 이제 조금은 우리가 어려웠다는 부분이 아마 요게 되는 거야. 그 중에서도 동국대 문제 중에서 의외로 좀 시간이 걸렸다는 거 요거지. 요거 봤어? 음, 에피사이클로이드? 이거 네, 예전에 본 적 있어요. 예전에 문제를 풀어봤지? 예.
약간 동국대가 이제 수학적으로 가는데 요게 나름대로 애들한테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 모의로만 냈지 이거를 갖다가 실제 기출로 낸 적은 없다고. 음. 그래서 그 원리로 갔을 때 이게 문제인데 이제 지금 여기 문제들 중에서는 질문할 게 있어? 다 보긴 봤어? 예. 거의 다 복귀했는데 음. 1번이 가장 어려운 거 빼고는 딱히 괜찮았어? 예. 그냥 나름 아웃라인만 잡고 답을 길게 작성하지는 않았지. 예 그러긴 했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그러면은 거의 다 이거는 살펴봤다는 얘기인가? 예 대충 풀어봤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는 직접 한번 풀어본 적은 있어? 이걸 끝까지 답안을 작성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갔을 때 동국대 문제가 요거 말고도 내가 또 올려준 게 하나 더 있지 않나? 작년하고 올해 거하고 이거 모음집 빼고는 없던데요? 2차 작년 거 말고 좀 옛날 건데 이게 보통 2017년까지 모아놓은 거고 그 위에 것까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의외로 좀 까다로운 거 내가 올려준 게 있을 건데 거기 보면은 다 보냈나? 모르겠네. PDF 파일로 보내준 거 있지 않아? 아 이거 아니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가만있어 봐. 이거를 내가 띄어 올리자면은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 이제 지금 어찌됐건 동국대 문제는 최대한 한 번은 써보는 것이 가장 좋아.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이거는 약간의 과학적인 문제, 예를 들어 예전 뭐 화투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보더라도 글자 수 제한해서 지금 이 봤던 문제 중에서는 다른 거 질문은 없고 네 없어요. 그 전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내가 있는지 공유 빼놓고 요거 있는지만 내가 찾아볼게.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시험이 오전이 동국대고 오후가 성균관대거든요. 성균관대 근 말 내가 안 보냈는지도 몰라. 아 성균관대도 그거 보내셨는데 말고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 준비까지는 예 그래 가지고 내가 한번 볼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음, 문제를 할 때 성 음. 성대 거를 푸는 게 더 나을지 동대 거를 푸는 게 더 나을지 지금 우선은 성대는 성대 거는 경쟁률이 심해. 잠깐만 이렇게 얘기할게. 지금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추천을 한번 해보자면은 그 얘기거든. 맞아요. 성대가 성대가 가장 높아요. 경쟁률이 600 몇십 대 1이잖아. 666대 1이요. 그 사상 최고야.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성대는 쉽지는 않아. 솔직히. 성대가 최저가 지금 몇이었지? 2합 3 수학 과탐만. 어? 수학 과탐만 2합 3이요. 그게 제일 높을 수도 있었다고. 근데 동국대하고 봤을 때 그 차이는 크지는 않아. 우선은 탈락되는 애들이 많기는 많아. 보통 60% 넘어가 무조건. 80%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래도 미달은 없어. 그리고 성대는 수학이 두 문항에다 과학이 한 문항이잖아. 과학 같은 경우는 해봤어? 네. 어제 파이널 특강 들어서 파이널 특강 듣더라도 과학은 수학하고 잘 달라. 조금 더 논리적 전개의 문장 구성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그리고 과학은 추론 문제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생명이 성대는 어려워. 아 화학은 저 그렇게 화 어렵지는 않아. 저는 화학이에요. 어, 화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약대라는 부분에서는 뭐 우선은 레벨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중앙대가 가장 전통이 높아. 중대도 했어? 중앙 중앙대는 근데 제가 화학을 이제 말아 먹어 가지고 최저를 안 맞을 것 같아요. 화학을 최저가 안 나왔나? 네. 화학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화학 때문에 최저가 안 나왔어요. 어. 근데 성대가 나름대로는 약간 중앙대보다 커트라인은 조금 위래지만은 전통적인 건 중앙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동국대에 조금 집중해 가지고 그 부분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좋고 성대 문제를 풀 때는 분명히 두 문항 중에서 그 뒤에 거 1 하고 2 하고 큰 차이가 없어. 아, 그래요? 그렇지. 난이도가. 그러니까 근데 성균관대 1이 있고 2가 음, 있는데 오히려 5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애들의 체감도는 그렇지는 않아. 그러면은 분명히 수학 중에서는 성대가 확률 통계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 성대 문제를 지금 내가 하나를 한번 해줘 볼게.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를 갈 땐 이렇게 가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성대 문제 수학 두 문항 중에 수학 두 문항을 먼저 풀지 마. 과학부터 불러. 아니지. 수학의 쉬운 거부터 먼저 하나 풀어. 그다음에 화학을 건드려.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성대가 이제 문제 유형을 바뀌다가도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수학은 한 문항 쉬운 거 먼저 풀고 과학을 건드리고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과학은 40점인데 40점 배점인데 이게 의외로 적은 점수는 아니란 말이야. 적은 점수는 아닌데 과학에서는 보통 여학생들이 깎이는 경우는 없어. 또 논리적 전개는 여학생들이 더 잘해. 남자 애들보다는. 아마 야학 때도 여학생 되게 많이 몰렸을 거야. 그렇게 되는데 과학에서 깎이는 것보다 과학에서는 거의 그냥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과학은 수학하고 조금 더 다르게 재시문 활용을 반드시 해줘야 돼.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이제 이걸 얘기해 줄게. 만약에 가자면은 성대 문제를 조금만 있다가 몇 개 올려가지고 가자면은 이 얘기야. 먼저 요구사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요거를 잠깐만 보여.